대입 시청자, 대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창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최근에 대창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리 사상 최대 가격에 대한 소식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수요적인 측면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I에 따른 데이터 센터 부족, 그리고 전선, 전력 인프라. 그래서 오늘은 수요에 대한 측면보다는 이런 공급적인 측면을 함께 좀 바라볼까 합니다. 현재 이 구리 광산이 부족을 한 상황이고 이 생산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년, 20년이 걸린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오늘도 재밌게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가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한 차례 다시 한 번 더 최고가를 찍고 나서 장 막판에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 때문에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찍었던 대창 그리고 시간 외로 상승이 나왔던 KBR 메탈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대부분 구리 관련주들이 현재 조금 조정세에 들어가 있다. 원래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나면 이렇게 또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출하는 과정과 그리고 다시 모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파동을 그리기에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구리의 선물 가격 역시 아직까지는 뭐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0.3% 이제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아무래도 윗꼬리 부분을 반납을 했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또 구리 관련된 중요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과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부족이 전기차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 55%의 신규 광산이 필요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구리가 크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지금 현재 한 22kg의 구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로 가게 되면 약 78kg까지 최소 2배에서 3배, 많게는 차종에 따라서 4배까지 이 구리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지금 이 구리가 곽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전기차 때문입니까? 아니죠. 22년도, 23년도 한창 이 전기차 붐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그때는 구리가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하나가 또 구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 구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AI 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수많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선과 거기에 필요하게 되는 소재인 구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세상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은 AI 때문에 올라가지만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전기차가 확대가 되는 시점이 또 구리에게는 2차 파동이 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EF의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보다 55%더 많은 신규 구리광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IEF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결국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는 대량의 구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내려보게 되면 자, 우리 인류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구리를 충분한 속도에 만큼 못할 수도 있다. 충분한 속도란 건 뭐죠? 수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한데 그만큼 공급이 못 따라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경고를 내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일단은 구리 매장량이 고갈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그 인류의 약 7억 미터 톤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구리를 현재 캐냈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땅에 묻혀 있는 것만으로 된 확인된 매장이 아직까지 21억 미터 톤이 달합니다. 아직까지 3배가 더 많은 양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발견되지 않는 묻혀 있는 구리 역시 약 35억 톤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구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캐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이런 기술의 문제라든가 이런 비용의 문제를 결국에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세계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 칠레가 있습니다. 여기 칠레 광산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 조업을 했을 때만 해도 이 광석의 구리 함량이 10%에서 15%나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20세기 들어서는 2%, 그리고 올해 21세기 들어서는 약 0.6%의 구리 함량의 채굴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광석 1톤을 캐야지만 고작 구리의 수요가 6kg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구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기술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의 구리를 생산하는 데 드는 투자 비용은 2000년도 초반 대비 5배 이상가량 뛰게 되면서 결국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광석을 캐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도 많이 들어갔고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러한 시간 문제라던가 환경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구리 광산을 새로 발견을 해내서 그 금속을 캐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광산마다 따라 다른데 뭐 더 걸리는 지역은 20년 그 이상까지도 걸리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광석을 발견해서 캐는 데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보통 석유 하나를 유전을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을 잡거든요. 그에 비하면 못해도 3배, 4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만큼 캐내기가 어렵다, 공급적으로 우위를 점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이 구리를 채굴할 때 많은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광석 1톤을 캐내고 나서 나머지는 다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환경의 영향에 있어서 매우 안 좋은 부분을 끼치다 보니까 이 허가 자체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향후 30년 동안 115%만큼의 구리를 채굴해야 된다. 이는 연간 개수로 따지면 최소 최소 연마다 1개의 광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연마다 광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현재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원을 할 만큼 빠르게 구리 자원을 채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구리 광산을 만들어서 생산하기까지는 여기는 23년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평균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보게 되면 20년 동안 이 광산 탐사 투자가 계속됐지만 그 숫자가 4배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장지 224개 중에서 단 16개만이 실제로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비용에 대한 문제,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다 고려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묻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고민을 많이 해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채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아직까지 생산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도에 채굴을 승인한 것도 아직까지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이 승인이 안 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만큼 이 구리 공급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급적인 측면 배경을 함께 조금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지는 알겠는데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놓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시간을 내면서 이런 거를 다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차항을 리뷰를 해드렸을 때, 자, 상한가를 가기는 갔는데, 중요한 거는 2,300원, 요 저항대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요 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저항대 아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가 저항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해당 저항대 구간에서 딱 저항을 맞고, 현재는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런 지지 저항 부근은 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당 부분을 100% 믿기보다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봉해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게 되면, 자, 오늘 5월 21일 그리고 고가를 7% 찍고 나서 종가가 4% 정도 됐어요. 근데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어요. 어제 상한가 갔던 물량보다 더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차적으로 이게 만약에 밀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올 매도세였으면 주가가 이렇게 밀렸어야 됐잖아요. 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위에서 매도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거래량은 이빠이 터졌는데 주가는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부분에서 매수와 그리고 매도의 경합이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상한가를 가졌던 가격을 웬만해서는 좀 지켜주면서 턴어라운드 해주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상한가 가격을 깨게 되면 조금 더 더디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전일 상한가 가격을 깨주는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에게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사실 조금 더 스윙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가격도 중요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추세거든요. 이 추세만 안 깨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추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세를 봐라 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어제 갔던 상한가 가격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